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시원한 작판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합시다. 이동관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못됐어. 왜요? 아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중인데.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재호 장관이 자기하고 같이 MB 밑에서 오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형님이 좀 얘기하십시오. 지금 집권 여당의 상임 고문한테 잘 보임으로써 혹시 네. 제 기소에서 빼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출발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두 어르신 분들 때문에 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데요. 먼저 우리 박지원 원장님, 예. 다음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원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차피 또 경선 치러야 되고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원로로 존경받으면서 지금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네. 정치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저처럼 경륜과 경험을 네. 정치에 넣어줘야지. 아. 요즘 정치가 정치입니까? 맡길 수가 이게 없습니까? 전국을 다 다녀보면은 후쿠시마 그 문제로 부산, 당진, 제주, 목포, 완도, 진도 다 다니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할 수 없다. 네. 절망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더 한심하다. 아, 너무 못 싸워요. 이때 내가 나서야 저처럼 된다.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나설 때는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설 거예요. 네. 아니, 원장님 그 이해는 되는데 어. 원장님 대신에 최진봉 교수 투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들어가지.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해 소관으로 예. 노장 청해. 예. 아, 아유 58살이니까 되는 사람이 정상이야. 그래서 아니 그럼 원장님 이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내가 저는- 희생하는 모습. 저는 아직 어디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아니에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 선거를 자기 지역구에 고향에서 나서야지. 또 도와주신다 또. 수도권에 나서면 바람이 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지지. 아 그래요? 서로 상부상조야. 아니, 고향에 나서야지. 아니 장관이 고향이 어디 있어? 아니 나 정치적 고향. 고향이야 은평이지만 원래 태어난 상주. 곳은 난 경북 영양. 거기 나오시려고요? 아, 나는 안 나가. 안 해. 그게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다. 해요. 아, 나는 안 대표님은 나가지 안 말고 하시네. 형님은 나가야지. 아 수도권 출마. 이것도 그러면 열어두고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이거. 네. 아니 근데 진짜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님 때문에 너무 많은 올드보이들이 다 나오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진짜 심각해요 이거. 원장님도 나가는데 내가 왜 못 보이면 나가냐? 보이지 무슨 올드보이가 있냐. 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 국민의힘 상당한 고위층 인사들도 저를 만나면은 박 대표 꼭 나와. 그래야 나도 좀 생각해 보게. 그건 아니야. 제가 정치권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그 뭐 국민의힘 최경환 전 의원 네. 그런 분들도 이야기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 최경환 부총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뭘 능력 있어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뭘 아무튼이요. 복권 됐어요. 자숙해야죠. 복권 됐어요. 아 그것도 편들 걸 편드셔야죠. 아니 복권 됐으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지 뭐. 아니 권리는 있죠. 그것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아 그건 맞습니다. 당에서 공천 주느냐 안 주느냐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선택을 방해하는 전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해를 아니 최경환. 그건 선거법 위반이야. 특정인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나 특정인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는 아, 그렇습니까? 선거법 위반. 아, 매부시 문 닫겠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쉽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욱 씨한테는 법 위반한다고 하면 싹 죽는구나. 그 얘기 하자마자 한동훈 장관 얼굴이 싹 보이기 때문에 네, 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산 넘어 산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장관님께 잠깐만 근황 토크 했다가 예. 오늘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제가 뭐 근황을 나올 때마다 해. 장관님 뭐 진짜 친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친아들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아주 곤혹스러운데. 성은 다르지만 아들은 맞지. 그러니까 정치적 아들. 무슨 정치야. 정치적 DNA가 똑같아. 자, 상인 고모님 방송 지금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많은 정말 상식적인 그리고 국가를 위한 발언들 많이 하시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나랑 친한 사람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그냥 상식적인 발언, 국익적인 발언, 원론적인 발언을 하시죠? 그렇게 해왔지. 좋습니다. 자, 학폭 문제로 학폭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를 우리가 함께 얼마나 같이 비판을 해왔습니까? 이것도 얼마 전 일이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동관 씨가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심을 하는 것 같아. 일단 저는 뭐 편향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동관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럼 비판을 하시겠죠. 화장실 가실. 이거를 비판하셔야겠죠. 이걸 비판 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판을 안 하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술술술술 다 읊어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됐잖아.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아니, 입장이거든요. 사실이 확인이 안 됐고. 네.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다니까. 형님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학폭위가 안 열렸어. 근데 학폭위는요. 네. 이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열어야 돼요. 반드시. 그 열지 않아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을 진학을 할 수 이게 있었던 의혹이 거예요. 된 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게 사실은 더 문제인 거네, 그죠? 그렇죠. 원래 거기서 학폭위가 열려갖고 예.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회 국정감사 네. 2015년 그리고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른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교사들도 인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인정한 부분이에요. 네. 왜 이거는. 저기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폭력 사태가 검찰에서 일어났 무슨 무혐의 처분 예, 나왔어요.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해는 2012년인데 그때면은 MB 정부 시절이고 맞아요. 이동관은 실세 중에 실세란 이야기를 항상 그랬었죠. 듣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아니 원장님.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니다. 네. 실세 이재호 장관 바로 밑에 실세. 아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화장실 가서 왜 저렇게 길어져? 이거 뒤에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뭐 연좌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은폐 덮인 문제 이게 왜 덮였을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권력형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대한 이 문제입니다. 학생이 그 수시 전형으로 네.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생기부에서 학폭이 기재가 안 됐으면 됐어요. 안 돼 있었죠. 불합격 처리가 맞습니다. 돼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검은 손이 예. 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지. 2012년이니까요. 그러니까 2011년도 입학을 해서 네. 2012년 5월에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전학 가기 전에 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학하면서 전학을 가면서 만약 학폭위를 열렸으면 학폭위에서 잠깐만 이 장관 이게 전부 사실이래. 학폭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국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와 그래서 다 나온 서울시의회에서 다 조사된 네. 거래. 특별조사에서 네. 나왔던 이야기. 그냥 그러니까 의혹이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2015년 화장실 가지 마. 네.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김진우 의원,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해요. 질의를 네. 했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인간적으로 그건 이해합니다. 우리 이재호 장관님하고
정치적으로 동반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곤혹스럽겠죠.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니까. 아니,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 너무 나빠. 무슨 복싱 헬스 배워서 애들을 두드려 패. 머리를 300번 찍었고. 그 친구를 또 교사에서 누구 때리라고 안 때리면 또 개를 때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내용을 들어가면 정말 끔찍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금 공직에 앉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이재호 장관이랑 연대해서 무조건 막겠습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흔히 말해서 누구 증언이라든가 뭔가 나올 것들을 이거 뭔가 손을 써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속보 나온 거 보니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도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하다는 거거든. 이거는 저랑 이재호 장관님하고 이건 무조건 막습니다. 저는 진짜 약속 드립니다. 연대해서 아니, 합니다. 얼굴 부시고 뭘- 말씀하세요. 그거는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그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얼굴을 저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장관님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 사과하세요. 아니, 그럼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서 쳐다본 거.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또 화장실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원장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동관 특보를 동아일보 기자 때부터 잘 알고 그 부인과 그 꼬마도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잘 알아요. 이제 성장했을 때는 모르지.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네. 지금 더 글로리가 OTT에서 상영된 이후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교육적 문제가 학폭인데 네, 저 정도 됐다고 하면은 저건 못 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네, 이동관 특보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믿겠지만은 최소한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네. 임명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 봅니다. 쪽이에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못할 거면 바로 그냥 바로 안 한다고 해야 이게 더 이상 아니, 안 불거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여론을 지금 떠보는 그러나 거죠. 지금 뭘 현재 또 봐. 그러한 그 검토했고 뭐 인사검증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대통령 체면이 있지 대통령실 체면이 있지 바로 못한다 네. 하면 굴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음. 저런 게 알려지고 하면은 결국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까. 네. 그 후임으로 제발 이재호 상임고문이 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방통위원장이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자락을 밑자락을 쫙 깔았어요. 뭐냐면 MBC 기자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언론을 길들이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고 흔히 말하는 언론 장악 네.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마지막을 찍을 사람이 바로 이동관이다. 이동관.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시나리오가 아니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민주노총을 압박했다가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원장을 건드려 가지고 MBC를 손보려고 하고 네. 지금 KBS도 수신료 분리 네. 네. 징수를 해가지고 KBS를 손보려고 하는 네, 건데 네, 네. 어떻게 됐든 이러한 학폭 문제를 잘 못 건드렸다가는 네. 대통령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명하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내정 설이 돌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 안 좀 하면 덜 할 되는 수 거예요. 있거든요. 언제, 네, 언제 맞습니다. 내가 임명한다고 했냐? 아 그러니까요.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도 이거 결사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빨리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 화장실 바랍니다. 가기 전에 저하고 네, 네. 그런 말을 예. 자기가 화장실 가면 네, 네.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놓쳐버렸어요. 예, 왜냐면 너무 또- 빨리 왔어.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이어서 요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한동훈 장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저는 또 화장실 가실래요? 압수수색 또 당하는 아, 소리.
세 번째 다 하는 수가 있어. 아 이분들은 아니, 워낙 그러면- 유력한 분들이라 다 엮여 있어. 걸린 게 저는 너무 많아. 화장실에 가서 이번에는 큰 것 보고 안 돼요. 자 물으세요. 그래도 아니 한동훈 장관하고 관련된 거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너무 공권력이 과잉 행사되는 거 아니냐. 얘도 일단 1차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분이 최강욱 의원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참고인 신분이에요. 참고인이죠. 예. 이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항상 말씀하셨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막 시작했을 때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1등, 2등으로 한동훈, 오세훈 시장이 나왔어요. 네. 그때 3-4%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엊그제 1년 만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22%, 2등 한동훈이 11% 반토막 났어요. 격차가 벌어졌군요. 그런 일을 하니까 안 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 네. 겸손해야 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내가 관계된 일은 검찰이나 경찰에 좀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것이 그 자세이지. 네. 그건 걸리면 다 죽인다고 하면 저만 빼고. 아니 그러니까 아, 왜 포즈를 이렇게 오래 두셔갖고 집중하게 아니 본인 인터뷰를 딱 물으면 음.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끝내면 되잖아. 되지. 거기 가해자 뭐 얘기를 어.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시킨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 자체를 네. 들으면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 자기와 관련된 일이면 오히려 본인이 더 안 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말이라도 참 친하네. 정치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 뭐 이런 거는 네. 법무부 장관인데 보고되지. 아 그래요. 뭐 우리 때는 그랬어. 어. 근데 내가 보면 지금 형님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몇 가지를 좀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 첫째는 네. 지난번에 뭐 MBC 또 무슨 뭐 압수수색 한다고. 기자 압수수색, 국회 압수수색, MBC 근데 압수수색 시도. 그게 이제 내가 좀 저기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첫째는 그 1년 전에 청문회 자료가 네 맞습니다. 유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1년 전에 네 됐던 주민등록 이야기. 청구본. 그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그 후 1년도 안에 그 유출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불이익을 받았거나 무슨 범죄에 시달렸거나 무슨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그걸로 손해를 본 일이 있냐. 실질적으로 그건 언론에 나온 건 그- 없죠. 언론에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그게 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갖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슨 곤란한 일을 처해졌거나 네, 아직까지는 무슨 없습니다. 위험이 있었냐 이거지. 보이스피싱도 안 없었다 나겠잖아. 이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 원장님 가만 계세요. 이게 청문회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는 거는 네. 이미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들에게 다 공개된다고 하는 거는 네. 서류가 안 나가도 거기 가는 내용 청문회 다 알고 있어. 아. 이미 그거는 반공개된 거는 마찬가지라. 아. 그게 무슨 철저한 비공개도 아니야. 야. 두 번째는. 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이 법무부 장관 개인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은 문제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편을 들 수가 있어. 법무부 장관 자기 문제 아니야.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혐의를 압수수색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올라오면 여보세요. 내 문제인데 내 건데 법무부 장관 문제를 갖고 내가 검찰대로 그 압수수색 해라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이 되냐. 그 내 문제 아니냐. 그건 그냥 덮어두시오. 큰 사고 없었으니까 없는 걸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다운 모습이지. 확실히 열심히 다르다. 하라고 했죠. 아니 평론이 달라. 그러니까 오. 그걸로 봐서 이번에
그 자기의 그 개인정보 유출로 무슨 또 그걸로 MBC를 뭐 압수수색한다든지 네. 또 뭐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한다든지 예. 그거는 정하고 싶으면 네. 본인을 불러다가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검찰대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보면 되는 거지. 네네. 그걸 갖고 압수수색이라는 그 칼까지 꺼내면 이거는 법의 권력의 남용으로 봐야지. 네. 권력의 남용, 권력의 오용으로 봐야지. 그래서 한 장관은 지금 내 말을 좀 잘 대법원장 알아들으라고. 대법원장 감이 대법원장. 아니 진짜 와 정말 다릅니다. 아니, 내 말이 뭐 틀린 게 있어.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맞는 말씀이라서. 아, 그런데 거기다 한 장관한테 부탁하면서 뭐 최강욱 MBC만 얘기하지 말고 박지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니 그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박지원 전 원장 문제도 그래. 네 휴대폰 그 뭐 압수당했습니다. 밑에 있던 애들 둘을 뭐 그 저 어디다 뭐 특혜 채용. 특혜 채용했는데 그냥 절차 안 거치고 했다며. 네. 그러면 박 원장을 정중하게 모셔서. 모시든지 아니면 가든지 검사 가서 어. 이런 보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네.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박 원장의 체면이 있고 인격이 있지. 그걸 뭐 거짓말 하겠어 그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럼 되지. 그걸 갖고 그 압수수색 해갖고 전화까지 가지고 가면 네. 그 전화 내하고 통하고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게 불안하셨구나. 이게 그건 그렇게까지 네. 하는 건 나는 알겠어요. 뭐 절차야 법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네. 법대로 한다는 거니까 너무 과잉이야. 그야 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법의 집행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절제해야죠. 범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 지금 압수수색이라 하는 걸 너무 남발하고 그러면 네. 오히려 공권력이 실추됩니다. 네. 공권력이 믿음이 없어져요. 네. 이걸 좀 전해줘 한 장관인데 매불쇼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그거는 놓고 싫어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싫어요. 네. 아니 반면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해갖고 막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변호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사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그 검찰 압수수색 하겠냐고.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나라라는 아니,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은 압수수색해도 핸드폰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안 풀어주잖아. 얄밉겠네요. 그리고 장관 청문회 하잖아요. 네. 이번 뭐 한동훈 장관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수많은 역대 정권에서도 네. 장관 청문회 하면 기자들이 네, 검증보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들 아까 검증보도. 청문회 그거 참고해서 또 조사해서 네, 네. 뭐 기사 쓰고 이렇게 비일비재해요. 네. 이게 관행처럼 다 돼 했다더라고, 있거든. 다. 근데 자기 것만 가지고 지금 이러잖아.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본인이 고소한 건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긴 건데. 근데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들 중에도 그러면 물론 임모 기자라는 사람이 다른 타 매체 기자한테 이걸 전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 임모 기자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달해 줬을까요? 국회 출입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그 기자들이. 그럼 그 중에 막 기자들 다 취재하려면 의원실 친한 의원실 전화해가지고 뭐 자료 좀 주세요.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사 쓰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뭐 요청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정부의 요청에 자료 받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임 기자 말고 다른 기자들은 과연 안 받았겠냐는 거야. 그 다른 기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줬겠어. 기자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고 야 뭐 좀 줘봐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임 기자만 꼭 집어서 MBC 기자만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는 거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참으로 공교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교롭죠. 예? 아니 공교롭다고. 경교롭다고. 뭐 발음이 그래요? 발음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경교롭습니다. 법의 적용은 음. 부드럽게 해야지. 네. 법의 적용을 경직되게 하면 안 돼. 네. 너무 거칠어. 경직되게 하면. 공권력은 무서운 거기 옛날에 때문에. 군사 정권 때는 자기네들 정권 스스로가 도덕성이 없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좋다 이거야.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하니까. 그러나 이건 민정부 아니야. 국민이 투표해서 된 것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 투표해서 된 정권이 법의 적용을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이 감화되게 해야지
법의 적용을 경직되게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오히려 이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요. 네. MB 때보다 더 심해. 지금 MB 그 얘기하지 한 마. 장관이 법무장관 하는 동안에 너무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네. 이 정권에도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갖고 지지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아, 네. 정치를 부드럽게 해야지 정치를 경직되게 하면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역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도 정권을 잡으면 뭘 잡으면 언제나 얘기하시는 기용 안 하더라도 교체될 거 미리 적용을 좀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좀 아, 장관님. 저렇게 이재호 장관이 제가 정권 잡을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국민적 상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진짜 현 김영수 대법원장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김명수. 네.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재호 오. 장관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독립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60% 지지는 받았어야 된다. 아유. 참.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왔다 갔다 해 맨날. 원래 그런 홍준표 양반이야. 시장이나 이재호 장관이나 이동관 특보나 다 MB 계열인데 여기에서 수기가 안 됐구나. 이런 그 정치적 중립을 그러니까 대법원장 땀이 된다 이거야.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거의 알겠습니다. 대부분도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거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법치예요 매번 맞지 않습니까? 헌법. 네, 네. 헌법, 법률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 국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퇴임하는 2명의 대법관을 이제 새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보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TV조선에서 했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건 와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민주주의 근간을 버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어떤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여를 해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8명 네, 8명.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은 2명을 네. 복수로 네,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해서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하고 동의 인준 절차. 투표를 해서 하는데 네. 어떻게 아직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거론된 그런 후보들을 못한다. 네. 특히 특정한 여성 후보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4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는데 적어요. 14명 중에 4명인가 그렇죠? 네, 소수죠. 그 여성은 안 된다. 이것도 저는 아주 심각한 인식이다.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 심각한 인식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를 네. 삼권들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를 한 사람은 망발을 거둬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심각한 잘못이죠. 문제죠. 심각한 네. 거를 그냥 이야기 막말을 나왔으면 나온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인을 했어야 돼. 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아무 말이 없죠. 없잖아.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리고 TV조선이 했다는 게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게 조선일보가 이런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것 같아.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언론이 조선일보나 TV조선 이런 등등이 뭔가 터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가. 그래서 결국 진짜 조선일보가 주인이 아닌가 현 정권의 실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노동운동을 또 하셨던 분이니까 이거 또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기로 언제나 첫 번째 카드로 꺼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노조 때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동안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 때리가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폭력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심각한 부상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아주 마치 본인이 공정한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이 양비론으로 가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맞지. 노조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거를 경찰에서 막아야 되니까 양쪽 다 과잉은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맞지.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폭력 사태가 없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아, 너무 공공이 끔찍해. 맞아갖고 피 흘리는 저 거. 피 흘리고 노동- 한거 불능의 상태인데도 아 너무 불안불안하고 얼마나 경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 또 연행하는 사람들 막 예. 무릎으로 예. 목을 막 그 미국 그 플로이드 사건 완전히, 연상이 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 아니 노동운동 하셨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정치는 이런 걸 풀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그래서 한국노총은 좀 달래갖고 네. 사회적 타협 기구에도 참여도 시키고 해야 총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노총은 안고 민노총은 밀고. 그랬는데 이번 이제 일로 한국노총이야. 인해서 한국노총이 발끈했지. 네. 왜냐면 간부가 다쳤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위원회도 들어가지 않겠다. 경산호위에 탈퇴하겠다. 탈퇴하겠다 경산호위에서. 어. 그렇게 이번에 입장을 냈죠. 그 공주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아, 그렇게 예. 한국노총 한국노총 소속. 예. 포스코 산하계열인데 네. 하청업체인데 금속노련 하나다 이 네. 말이지. 네. 나도 그걸 보고 네. 내가 조금 생각이 좀 많았는데 아. 물론 현재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그 지금까지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른 일을 한 것도 사실이죠.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서 노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질서를 잡으려면 먼저 깊은 대화를 해야지. 네. 솔직하게 노동부 장관이나 청와대 뭐 사회수석이나 뭐 누가 가서 진짜 노총 간부들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네들 요구가 뭐냐 이거 딱 이야기해라 요구 조건을. 그럼 그 중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어렵다. 요거는 협상하자.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해갖고 대신에 당신들이 시위하고 집회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요런 테두리는 어기지 마라. 네.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눠갖고 이게 노총과 정부 사이가 좀 하나의 원칙을 갖고 뭐 시위도 하고 마인드를 하지만은 그 테두리는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네. 이런 걸 깊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뭐 그래도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난 그건 좋은데 네. 과연 이번 일련의 과정이 민노총이나 한노총하고 그런 깊은 대화가 있었느냐 네. 하는 게 문제고 네, 두 네. 번째는 내가 좀 약간 그 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언에서 그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된 것 중 하나가 뭐 체포하거나 뭐 진압하거나 뭐 군과 생군 싸우면 뭐 진급시켜준다. 특진, 네. 특진시켜준다. 네네네. 이거는 군사 정권제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경찰이 진압하는 건 업무인데 네. 자기 업무를 한 건데 그걸 특진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거는 자칫하면 강경 진압을 유도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공로 세우기 위해서 특진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무조건 잡으면 되니까 네네. 이렇게 분위기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서 오히려 사회의 분위기를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 진압의 분위기. 강경 진압을 하면 강경 저항을 하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 네. 강경 진압하면 강경 저항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이 된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하면 정치가 그렇죠. 안 돼. 아. 그래서 경찰청장이 그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어. 한 말씀만 보태면 오늘 이재호 장관이 너무 감동을 주니까 아. 제 눈물이 난다. 아니 내가 완전 그러잖아요. 진심을 좀 아니 담아주세요. 진짜 눈물 나. 아니 진짜요. 아 진짜예요? 아니 원장님 진짜요. 아까 그 법원의 얘기나 지금 뭐 진짜- 노동정책에 대해서 네. 대화를 해가지고 잡아넣든지. 이건 내 정권의 시각이 문제가 있는 게 사람들이 지금 최욱 씨도 질문하는 게 그 노조 탄압, 노조 네. 때리기 여기만 이제 초점을 두고 형태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비론적 요소를 그렇죠. 평론가들이 많이 떠든다 얘기하는데 많이 해. 다 그렇게 네, 얘기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이 이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은 임금 격차거든. 임금 격차가 뭐 어디서 나오냐? 하청 구조에서 나오는 이중 거예요. 구조. 그거 잘 아시겠지만 1밴더, 2밴더에 따라서 임금이 네. 차별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접근하기 시작해야지. 네. 뭐 양대 노조 문제가 많지. 때려잡아. 두드려 잡으면 해결돼. 그러면 재벌의 지금 기업들의 구조, 이런 하청 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의 생각이 뭐냐? 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에는 다 양보해. 미국은 도청을 해도 아주 반대. 근데 노동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해. 왜냐면 지지층들을 그렇게 해서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아까 이제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요. 그 진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찰은요 자극을 안 해야 돼요 시위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회는 일정 부분의 불편은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어. 집회가 어떻게 불편을 하나도 초래하지 않고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집회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요. 근데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집회와 네. 결사의 자유는. 그러면 그게 정말 심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고난을 받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평산마을에 있었던 그런 행동 그거는 네. 저는 당연히 단죄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공권력이 동원돼서 사람이 머리를 깨가지고 막 피나게 만들 게 아니라 그걸 다 채집을 하잖아요. 채증을 하고 법대로 집행하면 돼요. 과태료를 물리든 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에 정당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목을 막 누르고 사람을 막 때리고 곤봉으로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시대도 폭력적으로 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진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촛불 집회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최진문 교수가 저런 얘기하니까 참 감동스럽습니다. 왜 그래? 뭐야 지금 오늘은 왜 돌아가면서 감동하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대체로 이견이 없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이야기. 요거는 참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정치 200단의 해안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매불쇼에서는 한 번도 안 다뤘던 주제인데 요새 언론에 맨날 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5인회 논란. 네, 우리는 한 번도 안 다뤄가지고 네, 우리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유력 주자였던 이용호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요. 왜냐? 아니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 그냥 들러리다.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은 5인회 비공식 5인회에서 다 결정한다. 내가 돈 4천만 원 내고 왜 나가냐. 그래서 이 5인회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거거든요. 5인회 이거 뭐 당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그 최고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공식 기구는 5인회에서 뭔가를 다 결정합니까? 우리 그 매불쇼가 그 순위를 다툴 정도로 네. 좀 신망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서 5인회 같은 건 다룰 성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없는 거예요. 아, 없는 거예요? 이용호가 헛소리한 거예요. 아. 또 내가 아무리 있어요. 이건 이견이 있다고 했지.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지만은 그래도 당내 사정은 내가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네. 5인회라는 건 없어. 일단 누굽니까? 궁금한데. 아니 5인회라는 거 없고 그거는 진짜 아니 늘 있잖아 이런 거는. 근데 말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뭐 5명 모이면 5인회다 이러면 특정인이 막 거론되던데. 9명 모이면 뭐 9인회다. 그게 딱 또 그렇게 짜기 좋은 구성이야. 누구예요 근데?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총장, 네. 원내대표, 정책의장, 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요 5명이 핵심 당직자지. 원래 핵심이죠. 아니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니까 5인회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업무 회의는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5인회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할 정도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그게 그 아니라는 구성원을 거죠. 듣고 네. 의뢰의 당 대표 뭐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하면은 핵심 당직자들과 회의 전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나가고 뭘 할 건가 그런 일반적인
것을 했는가라고 했더니 이영호 의원이 이제 취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자기가 만약 공천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나는 무소속으로 나간다. 네네네네. 하면서 네. 5인에 있다. 명단 일부를 공개했잖아요. 그걸 없다 가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그건 장관님 얘기하신 명단이 아니고 다른 명단을 다른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얘기면 어. 아무런 문제가 뉴스가 안 되지. 네. 그것도 당에서 다 하니까. 그게 아니야. 장재원이 앉아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준석이 말도 헛소리고. 아 헛소리예요? 그 인원이 아니고 다른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인원들이라니까. 다른 5인 다른 5인회가 있어. 그거 말고 거기 안 들어가 있었군요. 아니 나는 윤핵관 그렇지 그 얘기지. 윤핵관이 뭐 5명이 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있나 봐요. 뭐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윤핵관에 5명이나 하면 권성도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권성도 윤핵관에 있나? 5명이나 하면 권성도이, 장재호이, 이철규, 윤한호이, 박성민이 박수여이, 박성민이나 박성민 얘기가 요새 많이 나와요. 박성민이나 뭐 박수여이나 그 정도인데 그게 5인회가 될 수 없는 게 네. 그 5명 사이가 네. 안 좋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잘 알아. 내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알아. 다 전화도 하고 그래.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5명이 5인회가 되려면 뭐 동질성이 돼야 되잖아. 그 선거할 때 대선 전에 뭐 경선 캠프에 선거할 때야 당선시켜야 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요즘에 이철규 씨가 있지만은 실세라고 하던데. 지금 와서는 내년에 선거인데 서로 그 5명도 내년에 공천 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를 파인데 아, 그래요? 그걸 뭐 5인회다 이렇게 이야기 짓기는 네네. 동질감이 없어. 지금 뭐 이렇게 그 편드는 게 아니라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그 새카만 후배들 그러니까요, 아니야.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그 주에 초선들 내놓고는 또 그러면 다 5인회가 내가 실세가 아니라 공천 예. 사람들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나간 아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저끼리 만나지도 않아 솔직하게. 아. 그 5명끼리 같이 만나지도 않아. 대통령실이 알아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매불소에서 5인회를 네, 하는 하지도 마라.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장재원하고 권성동하고 사이 안 좋아요? 아 그건 많이 알려졌지. 아 그래요? 이번에 장재원이 과방위원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방위원 소속이었던 장재원이 행안위로 옮겼어. 권성동. 아니, 권성동이 옮겼어? 옮겼어. 왜냐하면 위원장 자기 후배인데 오, 새까만 위원장 밑에 그래요? 못 있겠다. 아 행안위로 진짜로요? 가버렸어. 그랬어. 그랬습니다. 아. 근데 아니 뭐 둘이야 뭐 선후배고 그러니까.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막 그랬는데. 해병대. 뭐 해병대냐고.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아니 뭐 상임 고모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지고 말아. 책임지죠. 네. 그 안에 5인회가 있었으면 대통령실에도 그걸 알 것 아니야. 그렇겠죠. 알 것 아니야. 당연히 알죠.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그러면 없는 관심은 게 없어.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생각하거든. 것은 우리 이고문이 다 알아? 다는 모르지만은 다 아는 것을 출생했는데. 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얼충얼충 뭐 비슷비슷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자, 민주당 진짜 조질 게 많다. 자 알아요 민주당. 자 먼저 진짜 그건 많아. 이제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또 저래. 아니 오늘 또 화장실 가지 마요. 오늘 네. 시간 연장해. 일단 지금 이제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슈기 때문에 요거 좀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 아니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할 거 오늘 다 했대.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씨라는 분이 임명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과거의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굉장히 그 반미적 성향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천안함은 미국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다. 코로나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등 문제적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버티고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외부에서야 뭐 비판이 있는 건 자연스러울 텐데
내부에서 친명 비명 간에 지금 난립니다. 보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다룬 것만 해도 이번 주에 다룬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부에서 이럴 때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내 어른으로서 요거는 책임지시고 사퇴하시죠. 그래서 신임 혁신위원장으로는 체육 막 던지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떻게 됐든 그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됐던 분이 저도 칭찬을 했습니다. 조금 알아요. 김내경이라는 분이요. 이내경. 이내경 씨를. 그런데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 내에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천안함을 자폭이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 이런 얘기 정도는 뉴스만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이래경을 찍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페이스북. 이 참 검증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잘못인데 네. 그래도 민주당은 9시간 만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고 당 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진 사퇴를 시켰잖아요.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사태를 잘했다는 게 사퇴를. 인내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진 사퇴 잘한 거예요. 네, 잘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물러가게 한 것도 잘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한 것을 왜 반성도 안 하고 사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과도 안 하냐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책임이 내한테 크다. 검증 부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물색해서 네. 이러한 것도 모든 것을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출발하겠다. 네. 이 정도의 그 사과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근데 왜 이렇게 당내에서 지금 싸우는 그리고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내에서 아니 어른으로서 자 아니, 다들 와봐라. 야 너네 이럴 때냐? 홍군형 내야 되는 저도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했고 네. 뭐 페이스북에도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혁신위원장 가지고 비명 친명이 뭐가 서로 잘했다는 거냐? 다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때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를 하고 네. 뭉쳐서 나가야지. 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가고 있냐? 이건 아니다. 왜 개딸 수박이 어디 있냐? 개나 고동이나 다 뭉쳐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비명계가. 그 압도적으로 저 얘기는. 집권 1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탄압을 받아도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더블 스코어로 지지를 보내준다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야지. 네. 왜 저렇게 싸우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원장님 면전에서도 그런 조언을 하세요? 아니 SNS 하죠. 말고 면전에서도요? 예, 나는 전화도 하고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면전에서 누가 하자는 거냐? 이게요 한마디로 보태면 그 비명계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바라보는 혁신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명계는 혁신의 방향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최소한 힘을 빼게 하겠다. 그게 이게 첫 혁신이다.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두 번째는 관심은 차기 총선이에요. 공천권이야.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 현역들한테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하는 이걸 막아내겠다. 이게 목표예요. 비명계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당원들이 주권 행사, 주인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네. 현역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자. 네. 이게 이제 기본적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어떠한 성향,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수습이 된 것은
그분이 굉장히 저는 뭐 여러 말에 실수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분이라 봤어요. 내용적으로 내공도 탄탄하고 그런 강단 있는 분이 와야 지금 민주당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혁신위원장 오셔봤자 민주당 변화할 게 없어요. 네. 좀 강단이 있고 현역들 눈치 안 보고 확실하게 변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항상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요? 내부가 오면 네. 내부는 또 어떤 사람은 가깝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 추임받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저 사람이 되면 우리가 불리해. 막 아, 이런 거 그래요? 있잖아요. 아. 채용이 되면 좋지 다. 뭘 좋아? 네. 자 그러면 어디든지 정당은 공천 문제로 항상 싸워요. 뭐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현역 의원들도 보면은 대개 30-40%가 어느 정당이든지 물갈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당원 50%, 국민 50%예요. 국민 경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혁신위원장이 오더라도 중립적 위치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면 되지. 네. 지금 뭐 우리는 국민들은 당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훅 솟아오른 석가모니 같은 분이 있지만은 그런 분이 저희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이 앞에 있냐? 계시잖아요. 저기는 국민의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맡기겠다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비명계가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싸우질 않아. 윤석열 정권과. 그러니까 후쿠시마 문제든 검찰 개혁 여러 산적한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맨 앞에서 좀 싸우면서 네. 내부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아니, 저도- 들 자세가 돼 있는데 저도 뭐 그러지 진명계 비명계에서 다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은 네. 지금 170명 국회의원들 박지원이보다 더 싸우는 사람이 있어? 몇 명 빼고 없죠. 몇 명도 없어. 왜 자꾸 힘을 빼? 아니 몇 명 있거든. 아니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있네. 헤어져 나오려고 그렇게 바둥을 대냐 이거죠. 이것은 돈 봉투, 가상화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검찰이 만약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통 벗고 싸워야지.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네네.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서 집회한 거 이런 건 잘한 거예요. 네. 이런 정책적 싸움을 해나가야지. 네. 자꾸 뭐 내부 싸움. 돈 봉투 이런 거 가지고 네. 하고 뭐 다 합쳐도 시원찮은 친명, 비명, 반명. 친명 비명하면은 네. 뭐가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외부의 냉정한 심판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끼리 한 맞습니다,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뭐 네.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이제는 냉철하게 갑니다. 내가 뭐 남의당 이야기를 뭐 그 깊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네. 내가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민이 안 살아서 뭐내 정도면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그러지 않겠어? 깨어 있는 네, 건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깨어 있죠. 나 항상 뭐 자진 안 하니까 내 입장에 볼 때 민주당이 네. 지금 야당이 제일 야당이잖아. 네. 의석도 뭐 제일 많고 아유 거대 야당이죠. 엄청 힘을 거의 뭐 정권을 명모초게 만드는 정도의 힘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당이잖아. 네. 그런데도 왜 이 민주당이 말이 국민들에게 안 먹히느냐. 오. 아까 뭐 형님 지방 다니면서 민주당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한심하거든. 그게 한심하는 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계속 지금 리스크에 시달리죠. 송영길 대표 또 터져 있죠. 네. 김남국이 터져 있죠. 네. 그다음 돈 봉투 그게 또 계속 터져 있죠. 그러니까 고 자기 송영길입니다. 두 내부 번 하셨고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자기네들 당이 이게 문제된다. 이걸 안고는 우리가 대정부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내부가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요? 내부가 이재명은 조사 죄가 받는 없다 거 정리를 해야지. 파드러나자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없다고 정리하든 있다고 정리하든 지금 당 다 드러났잖아. 안에서 아 스탠스를 당 정해야 안에서 된다. 당의 흐름을 아 칠 것 치고 바꿀 거 바꾸고 정리를 딱 하고 아.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여 투자를 나가야 아. 국민들이 그럼 야당 말 맞다 저 말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하나도 자기들 내부는 정리 안 하고 아. 문제생이 그대로 다 안고 있으면서 간간히 그것도 뭐 치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대여 투자를 맞는 하니까 말씀 같은데. 국민들이 민주당 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이게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을 국민님이 저래 한심하고 못하니까 민주당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니야 지금. 그건 왜 그러나 민주당이 스스로 내부를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내계 같은 거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더 좌충우돌 하고 더 옥신각신 하는 데다가 국민들은 더욱더 그럼 글쎄 당신들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라. 민주당이 내부가 먼저 정리를 하고 정론 가다듬고 그래 이재명 중심을 하려면 좋다. 자 이재명 문제 있는 거 인정하자. 그러나 잡혀갈 때까지는 이재명 중심으로 하자든지 뭔가 내부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 아, 장관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알겠어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받겠습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면 전면적으로 싸우던가 아니면 이게 정말 잘못이라면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무릎 꿇든가 뭔가 이런 내부적 정리가 된다는 말씀인 거군요. 아, 제가 잘 이해했죠. 근데 거기 더 라이브에 나오는 의원 있잖아요. 누구요? 저 우리 이재호 장관하고 같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맞지만 한번 생각해봐. 국민의힘에는 그러면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등등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지금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줄기차게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똑같이 존재해요. 국민의힘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하고 네. 민주당도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뭐 악재도 많지만 그것을 계속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많고 그런 의원들을 언론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호 장관님도 맞상대로 많이 하시죠? 그렇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건강한 당이니까 하는 거야. 행설수설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장관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당내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하고 네. 비명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왜냐면 당이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로 뭉쳐서 가도 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왜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이번에도 그래요. 이 지금 이분 혁신위원장 이내경. 네, 이내경 이분에 대해서도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 물론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제대로 검증 못한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어 한두 번. 그러면 인정해서 그럼 사퇴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순신 사퇴 때 사과 누가 했습니까? 정순신 그거 잘못 임명한 거 누가 사과했어요? 누가 사과했냐? 한동훈이 사과했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아무도 사과 안 했어요. 잘못 몰랐다는 거야.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았으면 내가 임명했겠어요? 같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장관이 얼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광동 지금 진실화해위원장 이분 아시죠 누군지? 네네. 이분 발언 중에 5.18 관련해서 얼마나 네. 망언을 한 줄 아십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네. 뭐 이거잖아.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문수 네,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은 그럼 대통령이 수사파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임명을 철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계속 가요 그래도.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해요? 비판을 많이 안 했다는 거지. 아, 그래요? 두 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거냐면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안 싸웁니다. 예를 들어 진짜야 그거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내부적으로 아까 지금 장관님도 얘기하셨잖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할 수는 있어요. 우리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 보자. 왜 언론에 나가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냐고 자꾸. 그러니 내분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내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싸우겠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보세요. 이재명 대표 공강하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내부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진짜, 장관님 말씀 진짜 맞는 말씀. 그러한 문제에 맞는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최진봉을 해요. 국회로 왜 잘 생각했어. 총을 앞으로 쏘지 옆으로 쏘자 이거죠. 네. 내부 총질을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시키면은 쭉 따라가는 그런 정당보다는 건강한 비판이 있는 민주당의 더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지 네. 내부 총질을 해서 분열할 때가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서로 동지애를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다니면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못해서 절망인데 민주당 너희들은 할 일은 못하고 너희들끼리 싸운다. 이걸 네.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가 그걸 아니라는 좀 들어라 거죠. 이거지. 네. 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 그 휴대폰 압수수색도 보면서 이런 사안이 터지면 최강욱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그렇지. 이거 붕괴를 해야 돼. 아 왜냐면 국회를 털었거든. 국회. 그렇지. 그리고 정청래 의원 행안위원장 관련해서도 이거는 여야가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안이야. 1년 전에. 그러면 정청래가 좋든 싫든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장을 해야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 정청래 이야기 갑자기 잘했는데 정청래 이야기. 정청래 아니 이 얘기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찾아보겠지. 아 너무 소소한데. 문제 찾아보겠지. 아, 이 정청래 소소해. 의원은 약속이 전반기에 뭐 과방위원장하고 후방행화위원장 어떻게 약속을 했든지 간에 약속 여야가 했어요. 그래, 원내대표 여야가- 1년씩 하자고. 여야가 모르는 했던 사람 간에. 많은데 이 얘기는. 내가 했던 간에 정청래 의원은 처시는 옳지 않아요. 어. 우리가 볼 때 상임위원장 뭐 형도 해봤지만은 전 당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총장 뭐 정책의장 원내대표 당직을 맡았거나 정부에서 장관을 맡았거나 또 최고위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상임위원장을 안 해. 아니 그 네. 당시에 합의할 때도 아, 최고위원이었어. 아니, 그때는 이미 합의해도. 그 문제가 불거졌을 글쎄. 당시에요. 네, 요거 뭐 구분이 걸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면 현재 최고위원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됐든 과감하게 저 내놔야지. 박시영 같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는 불리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괜히 유리한 얘기만 해. 야 역시 정치 구단이다. 아 역시 정치 구단이에요. 아니, 뭐. 아니 저는 뭐냐면 아니, 남이 민주당 짓고 민주당 있는 의원들이 이야기는 원로가 민주당 필요해. 의원들이 새겨 들어야 돼. 나서지 마. 세계 나서 이상 하지 마. 남이 오케이. 집어서 이야기 너는 돕는 게 왜 아니야. 그러냐면 박지원 원장은 내가 정치대 의원하고 연락도 사이가 안 없는데. 좋았어요. 그런 소리 내가- 하면 아 정치 구단이시네 내가 확실히. 5선을 했잖아. 5선을 네. 상임위원장 한 번도 못했어. 그래요? 왜 못했냐? 원내대표 하셔서 내가 그런가? 상임위 하고 싶어서 하려니까 사무총장 한 사람이 뭐 하냐고 알았습니다. 그다음 또 한번 하려니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뭐 하냐고 안 했어. 그다음 막판에 5선째 하려 그러니까 장관까지 하고 온 사람이 뭐 또 하려 그러냐? 아무튼 정치는 불리한 얘기는 안 해야 돼. 네. 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공직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치는 안 하시는 거죠? 정치 일선에 안 나서시는 거죠? 안 나서지. 네네. 아니 형님 대표로 나서는데 뭐 내까지 아니 나오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원장님이 하셔도 항상 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우리끼리 대표로 여야간에 대표 그러니까요. 주자로 나서는데 네. 뭐 내가 알겠습니다. 못 신익의 그 정치 그 세력 규합 안 하시죠? 그런데 어떤 놈이 헛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보니까 저쪽 두 분은 나갈 생각이 있는 거야. 아 그래. 이쪽은 나가세요. 나가죠. 그렇게 정리하는 아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당신이 해야지. 안 해요. 네. 우리는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있죠. 예. 감이 되는데. 아무튼 저 친이계 세력 규합 안 하시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아들 죽이는 겁니다. 아니, 신이계가 예. 최욱 씨. 어떻게 세력을 할 수 있나? 신익의 세력 규합하려고 해도 없어. 사람이 없어. 아니 그 이동관 때문에 다시 얘기가 불이 붙어서 그래요. 아 이동관은 임명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은 없다고 하세요 그냥. 그냥 안 해 그래. 안 하죠. 아니, 네. 청계천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전부야. 청계천 나오신 분들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진행하면서 화장실 가는 건 처음 봤어. 그 얘기 왜 꺼내 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참. 그거는 뭐 갈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왜냐? 상식적인 그럼.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럼. 후배인데 솔직히 우리 둘이 뭐 같이 일하다가 이 형 뭐 문제 생기면 내가 그뭐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이 사람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 감옥 갔다고 내가 떠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적 개념으로 살 때가 있고 공적 개념으로 살 때가 맞습니다. 있어. 네. 사적 개념으로 화장실 간 거. 부탄하지 말아요. 빈자리는 공적 개념. 그렇지. 기가 막힌 정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